저 여자 사장 말이야. 옛날에 밤일을 했었다던데 드나드는 걸 누가 봤다나. 어두운 새벽 4시 도시가 잠든 시간에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일터로 향하고 해가 뜨기도 전에 하루치 땀을 흘린다. 이창만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날 새벽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다. 어이, 이 형, 저 미정이 사장 말이야. 옛날에 그쪽 일했었다던데. 동료 기사가 던진 한마디. 담배 연기 사이로 흘러나온 그 말은 마치 독처럼 귀를 파고들었다. 그 순간 이창만은 자신도 모르게 식당 안을 돌아봤다. 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국밥을 먹던 자신을, 늘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녀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아니, 확실해? 그런 소문 함부로.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옛날 강남 쪽에서 일했다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밤에 방손님도 받았다나 뭐라나. 이창만은 63세, 개인 택시를 몰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내가 떠난 지 7년, 딸과 연락이 끊긴 지 3년. 그에게 남은 건 낡은 택시와 매일 밤 들르는 기사식당뿐이었다. 그런데 그 식당 사장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윤미정, 59세. 말수는 적지만 손님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식당 주인. 이창만이 고혈압인 걸 알고는 그의 된장찌개만 싱겁게 끓여주던 사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일하며 홀로 살아가는 사람.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은 그게 전부였다. 아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날 밤 이창만은 평소보다 일찍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강서구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밴 좁은 방에 홀로 앉아 소주를 마셨다. 텔레비전에서는 무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엔 온통 낮에 들은 말뿐이었다. 그쪽 일을 했다고, 방 손님을 받았다고. 이상하게도 화가 났다. 누구에게 화가 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에게, 아니면 그런 말을 한 동료에게, 아니면 그런 말에 흔들리는 자신에게. 소주잔을 비우고 또 비웠다. 취기가 올라올수록 생각은 더욱 복잡해졌다. 다음날 새벽 이창만은 평소처럼 택시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첫 손님을 태우고 강남으로 향하면서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들으면서도 계속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피곤해 보이던 눈가에 주름, 국밥을 내올 때의 조심스러운 손길, 가끔 보여주던 희미한 미소. 저녁이 되자 또다시 그 식당 앞에 섰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여느 때처럼 구석 자리에 앉았다. 윤미정이 물을 가져다주며 물었다. 오늘도 된장찌개요?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평소와 달리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윤미정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주방으로 들어갔다. 밥을 먹는 동안 이창만은 계속 그녀를 훔쳐봤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 다른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는 모습, 빈 그릇을 치우는 모습.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행동에 다른 의미가 더 씌워진 것 같았다.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혼자 식당을 하고 있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다. 이창만은 여전히 매일 밤 그 식당을 찾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계산하고, 말없이 나갔다. 가끔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하던 것도 이제는 없었다. 그런 그를 윤미정은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이창만이 입을 열었다. 막걸리를 3병째 비우고 있을 때였다. 아줌마, 혹시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었다.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았다. 윤미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이창만은 술 기운에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 나가세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윤미정은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창만은 멍하니 앉아있다가 밥값을 테이블에 놓고 나왔다. 다음날 식당은 문을 열지 않았다. 개인 사정으로 며칠 쉽니다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이창만은 매일 밤 식당 앞을 지나가며 불 꺼진 간판을 바라봤다. 그 다음날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이창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동네 부동산에 들러 물어물어 윤미정의 집을 찾아냈다. 구로구의 한 재개발 예정 지역, 좁은 골목 끝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수척해진 얼굴에 윤미정이 서 있었다. 왜 오셨어요? 미안해서. 그날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요? 다들 그래요. 처음엔 모른 척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는 떠나죠. 윤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창만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렸다. 들어오세요. 밖에 서 있지 말고. 좁은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작은 텔레비전이 전부였다. 벽에는 젊은 시절의 윤미정과 어린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창만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얘기만 하고 싶어서 왔어요. 윤미정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건 윤미정이었다. 맞아요. 옛날에 유흥업소에서 일했어요. 강남 룸살롱에서 10년 넘게 일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때로는 더한 일도 했어요. 이창만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도망갔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죠. 딸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학비도 내야 하고 먹여 살려야 하는데 중졸학력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처음엔 그냥 서빙만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빚을 갚을 수 없었죠. 그래서 시작했어요. 더러운 일들을요. 딸한테는 식당에서 일한다고 거짓말했어요. 학교 행사에도 못 가고 새벽에 들어가서 아침에 딸 학교 보내고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이창만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딸이 대학 가고 나서 그만뒀어요. 모아둔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죠. 기사 식당을 한 건 그 시간대엔 딸이 잘 안 오니까요. 혹시라도 누가 엄마 과거를 알면 어쩌나 싶어서. 딸은 지금은 어떻게 지내요? 결혼해서 잘 살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해요. 자주 못 봐서 섭섭하지만 이게 딸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 때문에 피해받을까봐. 윤미정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그게 제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시절도 저의 일부지만 지금의 전 다른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사람들은 과거만 보더라고요. 이창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다. 저도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윤미정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젊었을 때 도박에 빠졌었어요. 경마, 경륜, 카지노 안 해본 게 없어요. 월급 타면 다 날리고 카드 돌려막고 사채까지 썼어요. 아내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죠. 이창만의 목소리도 떨렸다. 결국 집까지 날렸어요. 전세 보증금 빼서 도박하다가 다 잃었죠. 아내랑 딸은 처가로 가고 저는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그때 아내가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암이 생겼대요. 제가 벌어야 할 돈을 아내가 대신 벌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3년 투병하다가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딸 잘 부탁한다고. 근데 전 그것도 못 지켰어요. 딸은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 아빠 없이 살겠다고 연락을 끊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다. 봄비였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윤미정이 작게 웃었다. 씁쓸한 미소였다. 그러게요. 둘 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고 둘 다 혼자고. 그래도 전 매일 밤 아줌마네 식당 가는 게 좋았어요. 하루 중에 유일하게 사람 냄새 나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도 손님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분이었어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없이 밥 드시는데 왠지 마음이 편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무언가가 흘렀다. 내일부터 다시 식당에 오세요. 제가 매일 갈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전 아줌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다음날 윤미정의 식당은 다시 문을 열었다. 이창만은 약속대로 저녁마다 찾아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츰 예전처럼 편안해졌다. 아니, 예전보다 더 편안해졌다.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된 후로는 숨길 것도 가릴 것도 없었다.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요? 새로 담근 김치가 잘 익었어요. 좋죠. 아줌마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으니까. 작은 대화들이 오갔다. 때로는 과거 이야기도 했다. 아픈 기억들이었지만 누군가와 나누니 조금은 가벼워졌다. 어느 날 이창만이 제안했다. 내일 장 보러 가실 거면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아이고, 뭘 그런 걸.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침 8시쯤 올게요. 다음날 아침 이창만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윤미정은 단정한 차림으로 나왔다. 평소 식당에서만 보던 모습과는 달리 화장도 옅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차려입으니 다른 사람 같네요. 뭘요? 그냥 나가는 김에 좀 신경 썼어요. 시장까지 가는 길 차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 윤미정이 작게 흥얼거렸다. 이 노래 아세요? 그럼요. 젊었을 때 많이 들었죠. 저도요. 그때는 이런 가사가 뭔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이창만이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윤미정이 좋은 재료를 고르는 법을 알려줬다. 이 배추가 더 좋아요. 봐요. 속이 꽉 찼잖아요. 아,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미정이 말했다.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인스턴트지만 좋죠.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손님 이야기, 택시 영업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다. 이창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윤미정을 도왔다. 무거운 재료를 옮기거나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치거나 김장을 담글 때도 함께했다. 아이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기사식당 사장과 택시 기사가 뭔가 있다고. 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아니,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윤미정이 허리를 다쳤다.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삐끗한 것이었다. 이창만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다. 별거 아니에요. 파스만 붙이면 돼요. 무슨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이 물리치료 받으래잖아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장사해야죠. 장사는 무슨? 며칠 쉬세요. 제가 매일 데리고 다닐게요. 결국 윤미정은 일주일 동안 식당 문을 닫았다. 이창만은 매일 아침 그녀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치료가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했다. 이렇게 낮에 돌아다니니까 이상하네요. 맨날 식당에만 있다가 가끔은 이렇게 쉬어야죠. 너무 일만 하셨잖아요. 일하는 게 편해요. 그래야 잡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는 좋은 생각만 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벚꽃이 피는 4월이었다.
공원에는 연인들과 가족들이 많았다. 두 사람도 천천히 걸으며 봄 풍경을 즐겼다. 창만 씨, 네?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긴요. 전 미정 씨랑 있는 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윤미정이 발걸음을 멈췄다. 왜 저랑 있는 게 좋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랑. 이창만도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미정 씨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고혈압인 줄 어떻게 알고 된장찌개를 싱겁게 끓여주셨어요. 그야 매일 오시니까 신경이 쓰여서. 그게 바로 따뜻한 거죠. 남을 신경 쓰고 챙기는 거. 그리고 이창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과거가 어땠든 지금의 미정 씨가 좋아요. 열심히 사는 모습, 손님들한테 친절한 모습, 힘들어도 웃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다 좋아요. 윤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전 거짓말 못해요. 택시 기사가 거짓말하면 손님이 안 타거든요. 작은 농담에 윤미정이 울며 웃었다. 그날 저녁 이창만은 용기를 냈다. 미정씨, 우리 같이 살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 혼자보다는 둘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윤미정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과거도 깨끗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박으로 가족 잃은 한심한 남자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앞으로도 다를 거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윤미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같이 살아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소식은 금세 퍼졌다. 기사들 사이에서도 동네에서도 화제가 됐다. 대부분은 축하했지만 일부는 수군거렸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윤 사장 과거 알고도 그러는 거래. 창만이 형도 참 눈이 없어.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로가 있어서 든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창만의 딸이 찾아왔다. 3년 만에 만남이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빠 얘기해요. 그런 여자랑 같이 산다고. 그런 여자가 뭐야? 미정 씨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아빠, 정신 차려요. 그 여자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알아. 다 알고 있어. 알면서도 같이 살아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창만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엄마도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행복. 그 여자랑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 행복해.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좋아.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래요? 좋아요. 그 여자를 택하시겠다면 저랑은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얘야, 아빠는 저랑 엄마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한가 봐요. 그럼 그 여자랑 잘 사세요. 딸은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이창만은 망연자실한 채로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이창만은 윤미정에게 딸과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쟤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있을 일이었어요. 차라리 우리 그만 만날까요? 따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창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딸도 중요하지만 미정 씨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는 윤미정의 손을 잡았다. 전 이미 한 번 후회했어요. 도박 때문에 가족을 잃었죠. 이번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미정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딸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며칠 동안 이창만은 힘들어했다.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윤미정이 곁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창만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따님한테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화가 많이 나 있어서 소용없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미정 씨가 있어서 전 버틸 수 있어요. 시간은 흘러 여름이 왔다. 두 사람은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다. 이창만은 택시 영업을 마치면 곧장 윤미정의 식당으로 갔고 함께 장사를 마무리했다. 퇴근길도 함께였다. 오늘 손님이 많았네요. 그러게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내일은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창만 씨나 좀 쉬세요. 맨날 새벽부터 일하시잖아요. 소소한 대화가 이어졌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바다로 드라이브를 갔다. 서해안의 작은 포구였다. 이창만이 젊은 시절 아내와 자주 갔던 곳이었다. 여기 참 좋네요. 공기도 맑고. 그죠? 옛날에는 더 한적했는데 지금은 많이 개발됐어요. 창만 씨는 여기 자주 오셨나 봐요? 네. 아내랑 연애할 때 자주 왔어요. 결혼하고도 가끔 왔고요. 윤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 와도 되는 건지?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좋은 추억이 있는 곳에 미정 씨랑 함께 올 수 있어서. 두 사람은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다. 미정 씨, 혹시 바닷가에 살아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부산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어부셨거든요. 그래서 생선 손질을 그렇게 잘하시는구나. 맞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도와드렸으니까요. 과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아픈 기억만이 아니라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전 어릴 때 꿈이 버스 기사였어요. 버스 기사요? 네. 큰 버스를 운전하는 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좋아했나 봐요. 그럼 지금 꿈을 이루신 거네요. 택시지만 운전하시니까. 하하, 그런 셈이네요. 해가 저물어 갔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창만 씨. 네? 저 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알아요. 연락 한 번도 안 해요. 엄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요. 윤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벌써 5년째예요. 결혼했다는 소식도 남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손자도 있대요. 한 번도 못 봤지만 미정 씨, 가끔은 미치도록 보고 싶어요. 길에서 젊은 여자만 봐도 우리 딸인가 싶고 애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아파요. 이창만은 그녀를 꼭 안아줬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딸도 나이 들면서 엄마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딸도 언젠가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돌아왔다. 상처받은 부모라는 공통점이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가을이 왔다. 윤미정의 생일이 다가왔다. 이창만은 며칠 전부터 선물을 고민했다. 뭘 사줘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꽃다발과 작은 목걸이를 준비했다. 생일 축하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생일 챙기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는 있잖아요. 제가 매년 챙겨드릴게요. 윤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선물을 받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와인도 한 잔씩 마셨다. 이런 데는 처음이에요. 분위기가 좋네요. 가끔은 이런 데도 와야죠. 맨날 국밥만 먹을 순 없잖아요. 전 국밥이 좋은데요.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지는 않았지만 그들만의 편안함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윤미정이 말했다. 창만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미정 씨가 행복해하니까 저도 기뻐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우리도 이제 시작이에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이창만의 딸이었다. 아빠, 내가 웬일이니? 딸은 윤미정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했어요.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실 몇 번 와서 멀리서 봤어요. 아빠가 웃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윤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윤미정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다. 이창만이 말했다. 들어가서 차라도 마시자.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러 왔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딸은 돌아서다가 멈춰섰다. 아주머니, 우리 아빠 잘 부탁드려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딸이 떠난 후 이창만은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다시 올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뿐이에요. 네, 알아요. 그래도 와줘서 고맙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에 대해, 미래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이창만은 결심했다. 미정씨, 우리 결혼해요. 네?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남은 인생 당당하게 함께 살고 싶어요. 윤미정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 나이에 결혼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하지만 미정씨, 저랑 결혼하는 거 싫으세요? 싫은 게 아니라 제가 창만 씨한테 짐이 될까봐. 이창만은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짐이라뇨? 미정씨는 제 인생의 선물이에요. 혼자였으면 얼마나 외로웠을지. 미정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윤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창만씨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숨어서 살던 제가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그럼 됐잖아요. 우리 결혼해요. 네, 결혼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갔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다. 이창만의 딸과 몇몇 친한 기사들만 참석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축하였다. 아빠, 축하해요. 아주머니도 축하드려요. 고마워. 자주 놀러와. 네, 그럴게요. 작은 식당에서 열린 피로연에서 한 기사가 말했다. 창만이 형, 정말 젊어 보여요. 사랑이 약인가 봐요. 무슨 소리야? 그냥 행복해서 그런 거지. 다들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분위기였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제주도에 가는 것도 모두 오랜만이었다. 와, 바다가 정말 파랗네요. 그러게요. 서해 바다랑은 다르네요. 창만씨, 사진 찍어요. 추억으로 남겨야죠. 두 사람은 관광지마다 사진을 찍었다. 마치 젊은 신혼부부처럼 즐거워했다. 미정씨,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래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 동네도 좋지만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바닷가 근처는 어때요? 바닷가요? 좋죠. 미정씨 고향이 부산이었으니까. 그리고 작은 식당을 하나 차리면 어떨까요? 기사 식당 말고 그냥 작은 밥집.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택시는 그만두고 미정씨 도와드릴게요. 봄이 다시 왔을 때 두 사람은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창만의 밥집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메뉴는 갈치조림이에요. 아이고, 맛있겠네. 아주머니 손맛이 좋으시네요. 관광객들과 동네 주민들이 찾아오는 작은 식당이었다. 이창만은 서빙을 하고 윤미정은 요리를 했다. 때로는 역할을 바꾸기도 했다.
사장님들 부부가 참 보기 좋아요. 허,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해변을 산책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창만 씨야말로 수고했죠.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수고했어요. 어느 여름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윤미정의 딸이었다. 엄마, 어떻게 주소를 수소문해서 찾아왔어요. 미안해요. 엄마, 너무 늦었죠?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창만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다.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와줘서 너무 고마워. 손자도 데려왔어요. 밖에 있어요. 할머니 뵙고 싶다고. 그날은 축제 같은 날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들었다. 아주버니, 감사해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3년이 지났다. 창만네 밥집은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 됐다. 여기가 그 유명한 갈치조림 집이죠?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이창만은 이제 70이 넘었고 윤미정도 곧 70이 될 나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열심히 일했다. 창만 씨, 이제 그만 은퇴하는 게 어떨까요? 은퇴요? 아직 멀었어요. 전 미정 씨랑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야죠. 건강은 일할 때가 더 좋아요. 놀면 더 빨리 늙는다니까요. 두 사람은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 가을날 이창만이 쓰러졌다. 과로와 나이 때문이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입원해야 했다. 미안해요. 혼자 식당 하시기 힘드실 텐데. 무슨 소리예요? 건강이 먼저죠. 푹 쉬세요. 윤미정은 매일 병원에 들렀다. 이창만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갔다. 병원 밥이 맛없죠? 이거 드세요. 역시 미정씨 음식이 최고예요. 퇴원 후 두 사람은 더욱 서로를 아꼈다. 건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미정씨, 사랑해요. 어머,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매일 말하고 싶어서요. 사랑한다고. 저도 사랑해요. 창만씨. 겨울이 왔다. 두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귤을 까먹었다. 올해도 잘 보냈네요.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내년에는 뭘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그냥 이렇게 창만씨랑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도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첫눈이에요. 소원 빌어요. 소원이요? 미정씨랑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어요. 저도 같은 소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이창만은 가끔 생각한다. 그날 새벽 동료가 던진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여전히 혼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참 묘해서 상처가 되는 말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도 한다. 윤미정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숨어 살았지만 이창만을 만나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있어서 다시 사랑을 믿게 됐다. 창만씨, 네? 고마워요. 정말로. 저도요. 미정씨가 있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바다는 여전히 파도치고 갈매기는 여전히 날아다닌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세상은 전과 다르다. 혼자가 아닌 둘이기 때문이다. 해가 뜨고 지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루는 특별하다.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다. 내일은 뭐 해먹을까요? 글쎄요. 미정씨가 하는 건 다 맛있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래도 창만씨가 좋아하는 걸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된장찌개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좋아요. 특별히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밤이 깊어간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잠이 든다. 꿈속에서도 함께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늦은 봄의 핀 꽃처럼 그들의 사랑은 계속된다.